이것은 실화에 기반한 기록입니다. 만약 당신의 조상 이름이 여기 적혀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마십시오. 가문의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정숙하다 칭송받던 연려 윤씨. 그녀가 죽은 날 조정의 실세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친 듯이 그녀의 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찾으려 했던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장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보다 훨씬 많은 사람의 입을 꿰매버린 지독한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숙종 연간 한양 북촌의 밤은 낮보다 뜨거웠습니다. 정절의 상징이라 불리던 윤씨의 닫힌 문 뒤에선 예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속삭임이 새어나왔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낮에는 도학을 논하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던 대신들이 왜 밤마다 담을 넘어 과부의 방으로 기어들어갔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장부 속에 기록된 인간이 귀신보다 무서워지는 3번의 밤을 추적합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 장부의 행방을 알고 있는 마지막 목격자의 증언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십시오. 박대감이라 불리던 자는 조정에서 이름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하기를 청백리의 화신이라 재물을 멀리하고 사사로움을 모른다 하였습니다. 실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늘 떨어진 각근을 고쳐 메고 다녔고 비단 대신 삼배 옷을 입었으며 술자리에서도 먼저 잔을 비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낮의 일이었습니다. 축시가 막 지나 한성부의 등불이 하나둘 꺼질 무렵 박대감은 남몰래 윤씨의 집 대문을 넘었습니다. 문은 소리 없이 닫혔고 마루에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만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윤씨의 방 안에는 등잔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불꽃은 낮게 흔들렸고 그 불빛 아래 박대감의 얼굴은 낮과 달리 창백하였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품 안을 더듬어 종이 뭉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번에 새로 부임할 고을 사또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평양, 개성, 강화, 그리고 세곡선을 맡을 요긴한 자리들까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하였습니다. 부인, 이번 평양 서윤 자리는 제 사촌이 맡아야 하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자가 거기 가야 부인께서 원하시는 그 물건을 구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대감이 바친 것은 황금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재산도 몸도 아닌 나라의 인사권을 이 과부에게 바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윤씨는 말없이 명단을 받아들었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이름들을 하나하나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 얼굴에는 놀람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한 물건을 확인하듯 담담하였습니다. 잠시 뒤 윤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평양은 너무 멉니다. 박대감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윤씨는 종이를 접어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차라리 한양 근처가 좋겠지요. 세곡선을 관리하는 자리라면 오고 가는 것이 눈에 잘 띄니 쓸모가 많을 터. 그 말에 박대감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밤에 거래되는 것은 관직이 아니라 침묵과 목줄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이미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박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밤 한자리의 관직이 정해졌고 또 한 사람의 입이 닫혔습니다. 김판서라 불리던 자는 대대로 벼슬을 이어온 명문가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집안은 3대에 걸쳐
판서를 배출하였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가문에 흙은 있어도 피는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어느 날 저작거리에서 끊어졌습니다. 김판서의 외아들이 술에 취해 말을 몰다 무고한 백성을 들이받아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피는 돌바닥에 흘렀고 죽은 이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눈을 돌렸고 사건은 곧 덮일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끝까지 본 자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윤 씨의 집 노비였습니다. 그날 이후 김판서의 집에서는 등불이 일찍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천둥이 하늘을 가르고 번개가 담장을 때리던 밤이었습니다. 김판서는 윤 씨의 집 마당에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그의 관복을 적셨고 번개가 칠 때마다 그의 얼굴은 죄인처럼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차가운 목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윤 씨의 말이었습니다. 판서 어른, 가문의 명예가 무겁습니까? 아니면 죽은 아이의 목숨이 무겁습니까? 천둥 소리가 그 말을 삼켰습니다. 잠시 뒤 윤 씨는 다시 말하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포도청에 서신이 갈 것입니다. 김판서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 말을 땅에 붙인 채 비명을 삼키듯 외쳤습니다. 부인, 제발. 목소리는 갈라졌고 체면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드리리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서신만은 내어주시오. 그날 밤 김판서가 바친 것은 금도 땅도 아니었습니다. 윤 씨의 방 안에서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뒤 문틈으로 흰 종이 한 장이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그 종이에는 아무 글도 적혀 있지 않았으나 아래에는 분명히 김판서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는 백지 상소문이었습니다. 언제든 글을 적으면 그것이 곧 사실이 되는 죽음의 문서였습니다. 김판서는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끝내 손으로 쥐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밤 이후로 자신의 가문은 살았으되 자신은 이미 윤 씨의 장부 속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번개가 다시 하늘을 갈랐고 마당의 빗물은 핏빛처럼 흘렀습니다. 그 밤 한 아이의 죽음은 말없이 묻혔고 대신 한 가문의 명예가 과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윤 씨를 두고 말하였습니다. 정숙함이 뼈에 사무친 여인이라 하였고 슬픔을 삼켜 돌이 된 과부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윤 씨가 그렇게까지 독해지게 된 연유였습니다. 이는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윤 씨의 남편은 병으로 죽었다고 기록되었으나 그 죽음은 지나치게 빨랐고 지나치게 조용하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젊은 윤 씨는 빈 방을 정리하다 작은 찻잔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잔 바닥에는 검게 가라앉은 흔적이 남아 있었고 찬물에서는 쓴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윤 씨는 알았습니다. 병이 아니었음을. 그 죽음이 가문의 재산을 노린 친척들의 손에서 빚어진 것임을. 윤 씨는 관가로 가려 하였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마을 사또의 문을 두드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향한 곳은 관청이 아니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돌렸고 문중의 어른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집안의 수치를 밖으로 내보일 셈이냐? 과부가 말이 많으면
죽은 남편의 혼이 편치 않다. 그날 밤 윤 씨는 빈방에 가두어졌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겼고 안에서는 울음소리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연료가 되어라. 그것이 세상이 윤 씨에게 내민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울음을 삼켰고 말을 삼가하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틀었고 거울을 멀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절개라 불렀고 정숙이라 불렀습니다. 연려문이 세워졌을 때 윤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 아래에서 아무도 보지 못한 통곡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정숙한 과부라는 감옥에 가둔다면 나는 이 감옥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여왕이 되리라. 그 결심은 그날 밤 빈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의 일은 사람들이 아는 그대로입니다. 밤마다 윤 씨의 집에 사내들이 드나들었고 그 소문은 귀신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윤 씨는 자신을 억압했던 사대부들이 낮에는 도덕을 말하고 밤에는 비굴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흘리는 것은 쾌락의 숨이 아니라 두려움의 신음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 신음과 부탁을 하나하나 기록하였습니다. 이름을 적고 날짜를 적고 고개 숙인 순간을 적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숨구멍이었고 유일한 복수였습니다. 윤 씨는 몸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위선을 사들였습니다. 사람들은 끝내 그녀의 진짜 얼굴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연려문은 남았고 윤 씨는 사라졌다. 그러나 그 문 아래에는 아직도 기록되지 않은 통곡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 씨가 죽던 날 한성부에는 기이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상주도 없는 빈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그날은 윤 씨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관은 놓였으되 곡할 가족은 없었고 상복을 입은 이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가 기울자 북촌 골목마다 말과 가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양에 내로라 하는 사대부들이 하나둘 빈소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통곡하는 척했으나 눈길은 끊임없이 윤 씨의 방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울음은 입에서 나왔고 시선은 괴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윤 씨를 애도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상여를 매는 시각이 지났을 무렵 윤 씨의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은 말하였습니다. 윤 씨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 그러나 이는 반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 씨의 집에는 도둑이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복을 입은 자들이 직접 담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부수지 않았고 그 문을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방 안의 괴짝만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사촌의 이름, 스승의 이름. 그들은 종이를 움켜쥐고 미친 듯이 찢어 발겼습니다. 찢어 발긴 종이를 다시 불에 태우고 재가 될 때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름이 사라지면 죄도 사라진다고.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 씨는 장부를 한 권만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성부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윤 씨의 장부 원본은 분명 사라졌는데 대궐 안 어딘가에서 같은 이름들이 다시 보인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였습니다. 내 이름이 내가 찢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어떤 이는 속삭였습니다. 윤 씨의 괴짝과 닮은 것이 궁 안에도 하나 더 있다더라. 장부의 주인은 사라지지 않았다. 윤 씨가 죽은 뒤
양반들은 자유로워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윤 씨가 장부를 쥐고 있었고, 이제는 그 장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또 다른 권력자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윤 씨의 집 앞을 지나며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정의 담장 아래를 지나며 자신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귀신은 사라졌으되 기록은 남았고 장부는 불탔다 하나 권력은 복사되었습니다. 윤 씨는 죽었으나 윤 씨가 만든 감옥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조용히 이름을 적고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윤 씨의 이야기는 끝났으되 윤 씨의 장부는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